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시어머님께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채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인데 어머니께 화까지 내는 거야? 별일 아니야. 그냥 엄마가 뭘 착각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 라며 남편이 제 눈을 피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님 또한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기에 제가 따라 들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어? 아니야. 그냥 내가 싫은 소리를 좀 했더니 저러는구나. 싫은 소리요? 어머님이 그이한테 싫은 소리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시어머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시어머님이 귀찮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그냥 그런 게 있어.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얼른 밥이나 먹자. 아, 알겠어요. 그럼 손만 씻고 와서 얼른 거들게요. 라며 손을 씻고 와서 밥상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잠시 후 식사 준비가 됐고 남편을 데리러 갔는데요. 여보, 식사해. 난 속이 좀 안 좋아서 별로 먹고 싶지가 않네. 당신이나 가서 먹어. 어디가 안 좋은데 그래? 약은 먹었어? 죽이라도 사올까? 아니야.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 알았어. 라며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집안에 냉기가 가득했기에 제가 눈치를 보며 식탁에 앉아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이는 속이 좀 안 좋다고 하네요. 이따가 괜찮아지면 먹겠대요. 그 애비에 그 자식이 아니라고 할까봐 지 애비를 그대로 빼닮았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예민하다 그 말이야. 네 시아버지도 눈 감는 그날까지 그렇게나 피곤하게 하더니 이제는 아들까지 참 피곤하게 하는구나. 왜요? 그 이것도 뭐라고 한 거예요? 무슨 깔끔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어.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의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자면 1년 전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 기존 두 분이 살던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시어머님 홀로 지내시기에는 집이 많이 큰 편이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시누이 부부와 우리 부부를 앉혀놓고 말을 꺼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혼자 사는데 이런 큰 집에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집을 팔고 좀 작은 평수로 이사 갈까 해. 그래도 이 집에 정이 많이 들었는데 아쉽네. 이 넓은 집을 혼자 쓸고 닦고 하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면 더 외롭기도 하고. 시어머님이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많이 복잡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 집에서 오랫동안 지내셨기에 심경이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았어요. 남편과 시누이도 집을 판다는 말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모양으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제안을 했습니다. 저기, 그럼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까요? 그 순간 마치 세상이 멈춘 것 마냥 모두가 얼음이 든 채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묻고 있는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후 시누이가 급히 표정을 가다듬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올케랑 준영이가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 그 말인 거야? 아니 잠깐만. 난 그럴 생각 없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당신이랑 상의해봤자 반대할 게 뻔하니까 그렇지. 제가 볼멘 소리를 했는데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그만하라는 듯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어요. 당신 왜 이래?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 여긴 당신이 쭉 살던 곳이잖아. 근데 왜 못 살아? 어머님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신데 같이 살면 좋잖아.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제가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시누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올케, 진짜 여기 들어와서 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요. 어머님도 너무 좋으시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한 게 있기도 하고요. 남편과 시누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역력해 보였는데요. 시아버님의 까다로운 성격으로 인해 시댁 가족들 모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우리가 결혼한 뒤 1년 반쯤 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기에 저는 시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청결에 신경을 썼던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많이도 힘들게 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다만 시아버님 당신이 손수 쓸고 닦는 등 직접 청소를 하시며 잔소리를 했기에 가족들도 딱히 대놓고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 시아버님이 제게 무엇인가 부탁을 했다는 말에 가족들 시선이 다시 제게로 쏠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그 양반이 너한테 무슨 부탁을 했단 말이야? 왜 그때 있었잖아요. 아버님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홍씨가 드시고 싶다고 한 적이요. 아, 그래. 그래서 네가 어디서 그 홍씨를 구해왔잖니? 내내 아무것도 못 먹던 양반이 그날 홍씨를 몇 개나 먹긴 했지. 맞아요. 홍씨 나오는 철이 아니어서 제가 여기저기 확인해봤더니 냉동 홍씨를 팔고 있어서 그거 구해다 드렸더니 엄청 많이 드셨잖아요. 그날 어머님이 잠시 나가신 틈에 아버님이 제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버님 까탈스러운 성격을 이해해주신 분은 어머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어머님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쯤 시아버님 건강이 악화되면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기에 걱정이 되어 홀로 병원에 들렀는데 병실 문을 열려던 순간 두 분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조금만 더 먹어봐. 의사가 뭐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린다고 하는 소리 못 들었어? 그러니까 딱 3입만 더 먹어봐. 글쎄 너 먹어야 먹지. 도저히 넘어가지 않는 걸 어떻게 먹어? 그럼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으면 말해봐.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 서로 의지하고 평생을 같이 살자고 약속해놓고 당신 먼저 가면 나는 어떡해. 순간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살면서 성격 차이로 인해 많이 다투긴 했지만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가 떠난다는 사실에 심경이 많이 복잡한 듯 해보였습니다. 많이 가라앉은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할 것 같아 조용히 병실 문을 놓고 한 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왔니? 잘 됐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여기 잠깐만 있어주겠니? 그럼요. 얼른 다녀오세요. 시어머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짐짓 모른 척하고 시아버님 곁으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아니, 입이 까칠까칠해서 영 넘어가질 않는구나. 아무래도 이제는 진짜 갈 때가 된 것 같아. 밖으로 나가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아버님,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드시고 싶은 게 있긴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뭔데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해올 테니까 말만 하세요. 결의가 담긴 목소리로 힘차게 말을 하자 순간 시아버님 입에서 메마른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기 물 한 잔만 갖다 다오. 네. 넌 참 이상해. 넌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너를 데리고 왔을 때 사실 우리는 많이 놀랐다. 첫날 두 분이 많이 놀라신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우리가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걸 어떻게 몰라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두 분이 눈까지 크게 뜨시고 내내 놀란 얼굴로 신기한 듯 바라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랬나? 최대한 티 안 내려고 했는데 티가 났나 보구나. 네, 완전 티 났어요. 제가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암튼 넌 참 특이했어. 근데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는 이유를 나중에 알겠더구나. 넌 예민하지가 않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심각한 걸 무디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야 하나? 암튼 넌 참 특이해.
칭찬이신 거죠? 그래, 칭찬이다. 그럼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든지 구해올게요. 아주 오래전 내가 살던 집 뒷마당에 감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어. 그 감나무에서 땄던 홍시가 그렇게나 맛있었어. 요즘은 꿈에 그 감나무가 자주 나와.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난 누나랑 감나무 밑에서 한참을 놀곤 했는데 그 감나무에서 딴 홍시가 그렇게나 맛있었어. 다른 건 먹고 싶은 게 없는데 그 홍시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근데 지금 홍시가 어디 나오겠냐? 혹시 내가 저 세상 가고 나서 홍시 나오는 계절이 되면 낙골당 찾아올 때 그 홍시나 가지고 오던지. 홍시요? 그럼 홍시가 드시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으면 뭐해? 지금 홍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알아보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계절 상관없이 과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겨울에 수박도 있는데 찾아보면 홍시도 있지 않을까요? 됐다. 지금 홍시를 어디서 구해? 없는 거 구하느라 괜히 짐 빼지 말고 그냥 둬. 라며 시아버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뒤 시아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내내 홍씨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홍씨를 구할 방법을 여기저기 물어보니 누군가 냉동 홍씨에 대해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에 확인을 해보니 마트에 진짜로 냉동 홍씨가 있었고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가서 힘차게 병실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아버님, 찾았어요. 찾긴 뭘 찾아? 시어머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고 있었는데요. 홍씨요. 홍씨 찾았어요. 뭐? 홍씨를 찾았어? 지금 홍씨가 어디에 있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시아버님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확인해봤더니 마트에 냉동 홍시가 있더라고요. 비록 냉동이긴 해도 살짝 녹으면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참말이냐? 홍시가 있어? 네, 여기 보세요. 제가 마트에 있는 홍시 다 사왔어요. 비닐봉투에 있던 홍시를 높이 치켜들었는데 순간 시아버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못 먹어보고 갈 줄 알았더니 고맙다, 고마워. 제가 뭘 했어요. 반드시 찾아서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먹기 좋게 녹았는데 지금 드실래요? 그래, 줘봐라. 이 홍시가 어찌나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 라며 시아버님이 홍시를 허겁지겁 드셨는데요. 그동안 입맛이 없다고 했던 시아버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홍시를 몇 개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아버님을 보던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고맙다, 고마워. 네 시아버지가 뭘 맛있게 먹는 걸 참 오랜만에 보는구나. 고맙긴요. 잘 드시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 뒤 시어머님은 간호사가 불러서 잠시 나갔고 홍시를 먹고 조금은 기운을 차린 시아버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인 너한테 이런 얘기해서 정말 염치가 없긴 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부탁이요? 그럼요. 또 뭐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홍시까지 먹었으니 이제 이승에 남은 미련은 전혀 없는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걸리는 거라니요? 제 물음에 미안한 듯 시아버님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말이다. 내가 가면 네 시어머니 혼자 남잖니. 내가 무리한 부탁은 안 하마. 다만 네 시어머니가 가끔 찾아가더라도 문전박대는 하지 말아주렴. 그리고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이라도 같이 식사를 해주면 고맙겠구나. 네 시어머니가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 아주 가끔은 들여다봐줬으면 좋겠구나. 귀찮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도 있고 그이도 있는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내가 주변에 보니 며느리가 눈치 주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 말이야. 물론 네가 그렇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 네 시어머니가 더 나이 들고 귀찮아지더라도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너한테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평소 그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어하던 분이었기에 자식도 아닌 며느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내내 가족들의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아버님과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낼까 했는데 어머님께서 집을 내놓으신다고 하시니 이번 참에 그냥 학가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난 괜찮지만 네가 불편할까 봐 그게 걱정이지. 우리 맞벌이 하고 있는데 제가 출산하게 되면 물론 제가 출산 휴직기를 내긴 하겠지만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사실 저희 편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있는걸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불편할 텐데. 저는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학가할게요. 당신도 괜찮지? 제 말에 남편이 약간은 머뭇거리다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시어머님과 학가를 하게 되면 고부 갈등으로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우리 집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야기되었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을 그대로 빼닮은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께 잔소리를 했어요. 엄마, 내가 행주는 삶아야 한다고 했잖아. 그냥 쓰면 색인 투성이라니까. 엄마, 시금치 무칠 때는 일회용 장갑 끼고 하라니까.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하고 있어. 한마디로 남편은 시어머님을 감시하고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그 이가 또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살다 살다 아들 때문에 합가를 후회하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 다른 집들은 다들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내가 낳은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 수가 없구나. 그날 시어머님이 저를 앉혀놓고 1시간이 넘도록 하소연을 했고 결국 남편을 데리고 나가서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로 했으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살아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어머님이 당신 눈치를 얼마나 보시는지 몰라서 묻는 거야? 그까짓 행주에 세균 좀 있으면 어때?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어? 당신 앞으로 한 번만 더 어머님께 잔소리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평소엔 화를 거의 안 내지만 한 번 화내면 어떤지 잘 알고 있지?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수도 있으니까 명심해. 제가 팔까지 걷어붙인 채 남편을 몰아붙이자 잔뜩 기가 죽은 남편이 억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잔뜩 골이 난 상태였고 시어머님 또한 뭔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기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마치 집안에 서리가 내린 것 마냥 싸늘하다 못해 춥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주말 아침 시어머님이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도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할까 한다. 데이트요? 설마 어머님 누구 만나는 분이라도 있는 거예요? 이 나이 먹고 내가 만나긴 누굴 만나겠니? 암튼 나 오늘 늦게 들어오니까 니들끼리 밥 먹고 기다리지 마라. 오랜만에 시어머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님은 밤 10시가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고 걱정이 돼서 밖에서 시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저 멀리서 차가 한 대 멈춰섰고 그 차에서 시어머님이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남자분이 내려서 시어머님에게 인사를 했고 시어머님 또한 인사를 한 뒤 급히 걸어왔습니다. 그런 밝은 표정은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기에 궁금한 마음이 들어 시어머니께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예요? 어머, 너 왜 나와 있니? 걱정돼서 나왔죠.
지금 10시가 넘었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들어갈까봐 뭘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얼른 들어가자.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 끌었는데요. 순간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술 드신 거예요? 그래, 오랜만에 친구랑 치킨에 맥주 한잔 했는데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뭐니. 그러고 보니 어머님 머리도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는 다른 사람 차에서 내리는 모습에 놀란 나머지 시어머님 머리카락을 잘 못 봤는데요. 자세히 보니 까맣게 염색을 한 모습이었어요. 어, 친구랑 같이 머리 손질도 하고 염색도 했는데 좀 어떤 거 같니? 친구는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하던데 괜찮아 보이니? 네, 아주 잘 어울리세요. 근데 친구 누굴 만나신 거예요? 넌 몰라도 된다. 그냥 친구야, 친구. 라며 시어머님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도 많이 놀란 모양으로 시어머님을 빤히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엄마, 머리에 있어? 갑자기 머리는 왜 한 거야? 뭐야, 설마 술까지 마신 거야? 왜? 난 술 마시면 안 되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 화장도 했네? 무슨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다녀? 이제는 하다 화장한 것까지 잔소리라고 있네. 내 인생이니까 넌 상관하지 마.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시어머님의 외출은 잦아졌고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며칠 전에 좀 이상한 걸 봤어. 이상한 거라니? 아니, 엄마가 어떤 남자 차에서 내리지 뭐야? 근데 내가 보니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 당신도 봤구나? 뭐? 그럼 당신도 봤단 말이야?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머님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지. 진짜 이상한데? 설마 엄마한테 남자 생긴 거 아니야? 혹시 얼굴도 봤어? 아니, 멀어서 잘 안 보였어. 근데 나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상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요즘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그걸 보고만 있어. 우리 엄마가 워낙 순진해서 사기꾼이 작정하고 접근한 게 분명해. 그날도 시어머님은 외출을 했던 상황이었기에 남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님이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따져 물었거든요. 엄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친구 만나고 왔지. 엄마 혹시 남자 생겼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네.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아무 남자 나 만나고 다니고 그래. 그러다 엄마 진짜 큰일 난다고.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트집이야, 트집이. 저번에 보니까 어떤 남자 차에서 내리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거기도 안 하던 염색도 하고 술까지 마시고 다니니까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남자 누구냐고. 남편이 꼬치꼬치 캐묻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의심에 기분이 나빴던 모양인지 시어머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곧 시어머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남자 바깥사돈이잖아. 네 눈으로 봤다면서 뭘 묻고 그래. 뭐? 바깥사돈? 그게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니네 매형 아버지지. 뭐? 그럼 매형 아버지랑 만나고 있는 사이란 말이야? 순간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까지 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정신이 반쯤 나간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 또한 많이 놀란 모습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만나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어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사돈 어르신이랑 그럴 수가 있어? 이 사실을 매형이랑 누나가 알아봐. 이건 완전 집안 파탄 날 일이야. 너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제서야 남편의 말뜻을 이해한 시어머님이 남편의 등짝을 날리며 말했어요. 얘가 어디서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사돈 어르신 차에서 내렸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그랬지. 근데 그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래? 라며 시어머님이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을 해줬습니다. 그 사건은 시어머님과 남편이 얼마 전 말다툼을 한 그날부터
시작이 됐다네요. 그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짜증을 냈답니다. 엄마, 음식할 때 머리에 뭐 좀 두르고 하던지. 머리에 두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음식에서 엄마 머리카락이 자주 나와서 입맛이 뚝 떨어진단 말이야. 뭐? 머리카락?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집사람 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지 집사람이 엄마 몰래 치우고 다시 먹더라고. 그거 보고 있는데 진짜 입맛이 뚝 떨어져서 회사에서 점심도 못 먹었어. 거기다 엄마 머리카락이 흰색이라 밥이랑 구별도 잘 안 돼서 더 짜증나고 말이야. 남편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물론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음식에서 뭔가가 나오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어 했지만 특히나 머리카락에 많이 예민한 편입니다. 그날도 아침에 머리카락이 나왔길래 정작 저는 어머님 몰래 살짝 바닥에 떨군 채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남편의 인상이 굳는 듯해 보였어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모른 척하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는데 그 사달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암튼 그날 시어머님의 흰 머리카락 때문에 두 사람이 언성까지 높여가며 말다툼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내뱉은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고 하네요. 결국 제게 사실대로 말하기 민망했던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염색을 하러 가자고 했다는데 형님도 바쁘다 보니 고모부가 같이 가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다 고모부의 어머님, 그러니까 안사돈 어르신께 괜찮은 미용실을 물어봤고 평소 성격이 활달하셨던 안사돈 어르신께서 시어머님과 함께 가자고 했다네요. 그렇게 두 분은 같이 머리 염색을 하고 난 뒤 오랜만에 식사도 하고 저녁에는 치킨에 맥주까지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맥주를 마신 뒤 시어머님을 홀로 보낼 수가 없었던 안사돈 어르신이 바깥사돈 어르신을 불러서 시어머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고요. 그 뒤에도 두 분은 자주 만나서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던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보려면 똑바로 보던지 거기 안사돈도 있었는데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오해를 해. 그건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근데 밥에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랑 염색이랑 뭔 상관이 있다는 거야? 나이가 먹으니 머리도 많이 빠지고 해서 검정색으로 염색하면 한눈에 보이니까 밥 차릴 때 돋보기 쓰고 일일이 확인해 보려고 했다 왜? 근데 이런 사달을 만들어? 제발 네 첫 밥만 따라가. 머리만 똑똑하면 뭐해? 배려가 없고 지혜가 없는데. 라며 시어머님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남편에게 잔뜩 화를 냈어요. 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머리카락이 좀 나오면 어때? 그냥 빼고 먹으면 그만이잖아. 힘들게 음식하신 어머님께 꼭 그래야 했어? 당장 어머니께 싹싹 빌어.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그날 남편이 시어머님께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고 나서야 시어머님의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탈모 전문 병원을 다녀왔고 시어머님이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탈모인 건 어떻게 한 거니? 요즘 들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자주 보여서 어머님 머리를 자세히 봤는데 정수리 쪽이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지 했는데 계속 화가 나신 채 외출을 하셔서 말도 못 꺼내고 있었어요. 어쩜 생각하는 게 이리도 다른 건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은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온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와중에 너는 내 탈모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아무래도 여자랑 남자랑 감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이는 앞으로 제가 잘 교육시킬게요. 그래도 교육시키면 개선은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어머님, 저도 나중에 이렇게 탈모 생기면 어머님이 발라주셔야 하니까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아셨죠? 라며 제가 시어머님 머리에 탈모약을 발라드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이야기를 엿들은 모양으로 남편이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 뒤 남편은 변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랍니다. 또한 시어머님의 탈모도 많이 호전이 되어가고 있고요. 어느 날은 마트에 갔다가 홍시가 있는 걸 보고
시아버님이 생각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는 홍시네요. 우리 아버님 계신 곳에 다녀올까요? 홍시 가지고 가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네. 홍시 가지고 가면 참 좋아하겠구나. 그때도 네 시아버지가 말했다고 하지만 처음 널 봤을 때 진짜 많이 놀랐잖니. 대체 뭘 그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넌 진짜 긍정적이야. 그리고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 우리 아들은 예민하기도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전긍긍인데 넌 항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어난 다음에 그때 걱정해도 충분해요.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걱정이 싹 사라진다니까. 우린 너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다. 시어머님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제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홍시를 가지고 시아버님 납골당에 다녀왔는데요. 문득 예전에 홍시를 맛있게 드시던 시아버님의 모습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